언제부턴가 나라는 사람은 회사에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퇴근길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한 중년 남성은 그렇게 생각했다. 얼굴은 분명 본인인데 낯설고 무표정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보다 무서웠던 건 그 나이에 맞게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자각이었다. 늘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감정보다 책임이 우선이었다. 기쁜 일도 억울한 일도 억눌러야만 했다. 그게 어른이었고 가장이었으며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은퇴라는 삶의 이정표 앞에 선 지금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내 마음도 은퇴할 수 있을까라고. 첫 번째 사례는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67세 박모 씨의 이야기다. 그는 30년 넘게 대기업의 관리직으로 일했다. 회의와 보고, 목표 수치와 예산 조정 속에서 살았고 매년 연말마다 조직의 성과를 위해 밤을 새웠다. 업무 스트레스를 집에까지 가져가지 않으려 했었고 아내와 자녀에게는 무던한 가장으로 남으려 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일상은 깊은 무기력으로 가라앉았다. 처음엔 단순한 일과 상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담을 통해 밝혀진 건 억눌렸던 감정의 파편들이었다. 그는 말했다. 분노가 많았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감정은 늘 뒷전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퇴직 후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났고 어떤 날은 서운했던 동료의 말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는 말한다. 이젠 성과보다 감정을 돌보며 삽니다. 40 즈음에는 미처 몰랐던 일이죠. 두 번째 사례는 교직에서 은퇴한 60대 여성 김모 씨다.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의 감정을 돌보는 일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감정은 말할 틈도 없이 흘려보냈다. 어느 날 학교 행사가 끝나고 혼자 교무실에 남아있던 오후 김 씨는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다. 누구에게 혼난 것도 실수한 것도 없었다. 단지 아이들이 준비한 감사의 편지를 읽다 갑자기 감정이 폭받친 것이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오랫동안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죠. 그녀는 은퇴 후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고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에 대해 말하게 됐다고 한다. 그녀는 말한다. 은퇴는 제 직업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제 감정을 다시 꺼낸 시간이었어요. 그때의 눈물은 미뤄둔 작별이었어요. 억눌러온 나에게 보내는. 세 번째 사례는 71세 최모 씨의 이야기다. 그는 정년퇴직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자잘한 말다툼이었지만 감정의 깊이는 생각보다 컸다. 그는 스스로도 이유를 몰랐다. 괜히 짜증이 났어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욱했고 나중엔 나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결국 부부는 상담을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최 씨는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다. 젊었을 땐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감정은 사적인 영역이라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퇴직 이후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는 일기장을 들춰보이며 말했다. 처음엔 글도 안 나왔어요. 오늘도 짜증났다 이 말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짜증 밑에 뭐가 있는지 조금씩 보입니다. 외로움, 억울함, 그리움 다 말 못하고 산 것들이에요. 그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 아내와는 감정 일기를 서로 교환하며 지낸다. 은퇴 후 삶이 더 고단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억눌린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들의 이야기는 은퇴가 단지 직업의 마침표가 아니라 감정의 복원이라는 점을 일깨운다. 일하는 동안 우리는 감정을 뒤로 미루는 것에 익숙해진다. 불쾌한 말을 들으면 참아야 했고 억울해도 감정을 숨겨야 했다. 기뻐도 티내지 않는 게 성숙함이라고 배웠다. 감정이란 사회적 역할 속에선 늘 불편한 존재였다. 그런데 그렇게 눌러온 감정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응어리처럼 남아 은퇴 이후의 일상을 지배한다. 이 응어리는 종종 짜증이나 무기력 혹은 불면과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감정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은퇴를 잘못했나라는 결론으로만 치닫는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직장에서의 은퇴만이 아니라 억눌린 감정들과의 작별이다. 감정의 은퇴식,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의 본질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감정의 은퇴란 결국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하는 일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내가 느꼈던 억울함과 슬픔, 사소한 행복까지도 충분히 꺼내어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나답게 사는 일로 이어진다. 우리는 늘 나보다 타인의 감정을 먼저 살폈다. 자녀의 눈치를 보고 상사의 기분을 헤아리며 아내나 남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살았다. 그렇게 채워진 30년, 40년의 삶 뒤엔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한 내가 남는다. 이제라도 그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에도 은퇴가 필요하다. 그것은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시간,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었던 감정들에게 한 번쯤 말을 걸어주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일지 모른다. 은퇴란 일에서의 해방이기도 하지만 억눌림에서의 해방이기도 하니까. 감정에게도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은퇴 후의 진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감정의 은퇴가 필요하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은퇴 후 삶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서적 주제이며 동시에 많은 은퇴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겪고 있는 내면의 혼란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우리는 은퇴를 주로 재무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많은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서적 결핍에서 비롯된다. 퇴직이라는 변화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행위가 아니라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사회적 정체성과 감정 통제 방식의 해체이기 때문이다. 평생을 책임과 인내로 버텨온 이들은 감정을 보류해두는 데 익숙해졌고 그것이 성숙이고 효율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그렇게 연기된 감정은 해소되지 않은 채 쌓이기 마련이고 은퇴라는 삶의 구조가 사라질 때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이유도 방법도 사라지게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존재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 경험하는 감정의 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짜증, 이유 없는 우울, 타인에게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 혹은 극도의 무기력으로 드러나며 때로는 신체 증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 수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체성의 충돌이며 오랜 시간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과정이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퇴자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의 정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 단계는 감정의 명명이다. 슬픔, 외로움, 억울함, 분노, 허탈감, 이 모든 감정은 원인이 명확하든 그렇지 않든 우선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조차 어려워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말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진 탓에 자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고 이는 곧 대응 방법의 상실로 이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이 감정 훈련이며 그것은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가능하다. 일기를 쓰는 것,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느낀 감정 한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 감정을 색깔이나 날씨로 표현해 보는 것 등 감정의 형상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에게 이 과정은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에게 주어진 감정 규범은 제한적이었고 오로지 참고 견디는 방식만이 미덕처럼 여겨졌다. 이로 인해 많은 남성들은 은퇴 후 더욱 큰 정서적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감정 표현은 곧 약함으로 해석되고 그 결과 자신조차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 상담이나 감정 코칭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동년배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은퇴 후 관계 회복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억눌린 감정은 가까운 가족에게 향할 때가 많고 은퇴 직후 부부 갈등이 심화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는 단순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억제되었던 감정이 일방적으로 분출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소통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연습할수록 관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또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른 감정의 재구성이다. 직장에서의 위치, 사회적 지위 역할이 사라진 이후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방향을 잃는다. 이때 생기는 감정적 공백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데서 비롯되며 이 역시 감정적 소진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정체성과 감정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감정을 충만하게 만드는 취미나 사회활동을 찾아내고 감정이 건강하게 흐를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란 억누른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야 건강해진다는 원리이다. 감정의 흐름은 정서적 건강을 지탱하는 핵심이며 이것이 가로막히면 우울, 무기력,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심화된다. 따라서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여유로운 시간이나 돈이 아니라 감정을 흘려보내고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다. 공동체 활동, 취미 모임, 감정일기 모임, 심리상담 등은 그 통로가 될 수 있다. 특히 감정 노동에 익숙한 여성 은퇴자들의 경우에도 자기 감정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이 돌봐온 가족이나 공동체의 감정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은
공백으로 남기 쉬우며 이 공백은 은퇴 후 더 뚜렷하게 다가온다. 은퇴란 결국 삶의 전환점이다. 우리는 물리적 은퇴에는 철저히 준비하지만 정서적 은퇴에는 무방비하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속 감정에게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치유의 의미를 넘어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자기 자신과 다시 관계 맺는 일이기도 하다.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힘이 된다. 그리고 이 감정의 은퇴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자 남은 삶을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신 마음속에서 너무 오래 일한 감정들에게도 퇴근하라고 말해주는 일이다. 그렇게 감정과도 작별하고 새로이 맞이할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퇴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진짜 준비다.